사실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국회의 표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안 가결 결과만 보면 매우 아슬아슬했습니다. 탄핵 찬성표가 마지노선 200표에서 불과 4표만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생중계로 군인들이 의회에 진입하는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표는 12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보수는 왜 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역시 정치학적으로 분석을 네, 이게 지금 정치적 양극화 같은 거랑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뿌리가 YS의 계보라고 보면 지금 행보는 진짜 이제 부끄러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자중질환에 빠지고 탄핵안에 반대하는 것도 윤상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재명이나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기 싫어서라고 한다면 자기네 정파의 이익 때문에 국헌이나 민주주의를 외면한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보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제일 전성기였을 때를 떠올려 보면 2008년이나 2012년 확장성이 넓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하고 대통령이 이제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굉장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졌고 강성 지지층들 계속 이제 동원하면서 이 상대방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저런 스탠스를 취하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집착이라던가 담화 내용이 사실상 가짜 뉴스에 기반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된 것도 그런 양극화의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보수 정당이 김상욱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확장성 있는 보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 세력은 괴멸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그들이 괴멸된다고 하더라도 가짜 뉴스라든가 이 극우 유튜버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2012년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시 보수의 원류라고 하는 당시에도 경제민주화라는 핵심적 의제를 끌고 왔단 말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지지층을 넓힌 측면도 있는데,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란 개인의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망상 때문에 과연 이 사태까지 오게 됐는가라고 하면 약간 좀 부족한 설명일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설명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저는 조금 더 지금 국회 안에 있는 목소리가 과연 국민들의 목소리가 온전하게 대변되고 있는지를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지금 선거제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되게 비율이 낮고 지역구 선거제도가 그러니까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그러니까 뭐 서귀포시를 예를 들면 뭐 후보자가 A랑 B가 나왔다. 그럼 A가 한 표라도 많으면 승리하는 거죠. 100명이 투표하면 만약 51명을 A가 투표했고 49를 B한테 투표를 했다면 그럼 이 49의 목소리는 온전하게 A가 받아들여야겠지만 지금 선거제도 과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사표가 되고 온전히 사표가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 소외되는 목소리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회에 있는 목소리도 저는 그게 명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소수 정당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런 정당들에게도 투표율이 뭐 1%가 넘어감에도 그런 1%의 목소리가 정당에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양극화와 선거제도가 사실 맞물려 있는 주제인 것 같긴 한데, 그럼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이제 제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국회의원이 된다는, 그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 자체는 시민들을 대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기득권 세력이 되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하는 거를 보면 그 이제 탄핵되는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으로 그 국민의힘은 이제 그 탄핵을 가결하는 그 당시에도 2차 투표 당시에도 이제 부결하는 것으로 이제 당론을 모으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아등바등하는 것들을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거대 양당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공생하면서 정치적 생명을 쭉 이어온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대 양당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기득권인 이 두 양대 그 정당이 이걸 놓지 않고 준
영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서 위성 정당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진보적인 어떤 가치들이 그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기존의 그 보수 세력들이 자기네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